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다들 얼굴이 노랗게 떴는데, 이것도 적응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한 300분 정도 계속 쓰기 때문에 체력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기르시고, 내 피에는 비타민이 흐른다. 이 정도로 비타민을 좀 많이 드세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강의 계획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은 우리 6회차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여러 해 강의를 해 봤는데 이렇게 시험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 너무 집단, 너무 조직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보다는 개인 그리고 이제 조직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보시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6회차가 끝나면 7월 27일이에요. 7월 27일에 끝나면 한 달 정도 남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봤었던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부족한 거, 요거 여러분들이 막판 스퍼트 이제 내시면은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반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이제 학자의 주장을 쓰시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제가 그 박사과정인 분들이랑 제가 아는 교수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몰라도 그러면 합격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메꿔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니까 괜히 이제 미리 실패를 준비하지 말고 최대한 이제 아는 걸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해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유기적 조직 요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메꿔 넣어도 점수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인사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3기를 시작하며 라고 하는 부분의 2페이지 보시면은 시험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죠. 시험의 본질. 자,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합격하는 분들의 특징은 시험의 본질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본질이 결국 독창적인 답안이 아니에요. 최대한 이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기본 내용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괜찮은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거의 70점 육박하게 경조 점수를 받은 분도 반에 못 썼어요. 반에 못 썼지만 이렇게 그렇게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는 데까지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저한테 이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이 800페이지가 정말 외워지긴 하는 것이냐, 가스라이팅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는 데까지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물론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길 지나가다가 누가 이제 어떤 경조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내가 몰라. 그러면 그게 뭐지? 막 이제 찾아보기보다 그냥 우선 그냥 흡수하세요. 지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흡수를 좀 해보시고, 이게 당연히 선이해, 후암기예요. 근데 가끔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선암기를 하다 보면 후 이해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아는 게 우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가 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공부를 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메꿔 나가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경조 뭘 준비하면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인사랑 좀 다르게 써놨는데, 의외로 경조는 내신 포기자가 많아요. 지금 이제 뒤통수만 보고 있으니까 다들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포기자가 많으니까 끝까지 아무튼 쓰셔야 되고, 이하 여백을 쓰는 순간 합격 확률은 엄청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빤히 쳐다보는 동차생이 있어요. 그래서 뭘 저렇게 열심히 쓰나 정말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으니까 이하 여백 꼭 쓰시고, 이제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점수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가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 어렵게 내가지고. 자, 1번 문제. 많은 학자들이 사람의 행동 고리처럼 반응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정말 이제 이것도 어떤 그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 파트와 관련한 이제 논문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결국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음 1, 물음 2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 중에 2010년도에 나왔었던 시험을 제가 변형해서 낸 겁니다. 특히 2010년도에 나왔었던 그 시험이 자극과 반응의 연계를 강하게 만드는 유형, 딱 요거 이제 물어봤었는데, 반대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강화 스케줄. 근데 강화 스케줄이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꼬아서 내면 이제 답안을 작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한번 탁탁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랑 지금 강화 이론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오. 이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같이 공부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죠? 학습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학습 파트에서 큰 이제 이론이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적, 그리고 이제 사회학습 이론인데, 통상 지금 완전 특 A급은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에서 고전적 조건화랑 조작적 조건화를 비교하는 이 문제. 이거는 정말 완전 특 A급이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그 강화랑 사회학습 이론을 엮어서 물어보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 변화 방법인데, 물론 그렇게만 써주시면 안 되고 조건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강화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도 이제 깔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설지 한번 보시면은 학습의 개념, 자, 특히 트랙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길을 따라가서 경험을 증대시키는 것, 연습,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반영구적인 또는 영구적인 행동 변화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고, 자, 강화에 대해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이제 패스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화의 개념, 그리고 밑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 이거 짚어주면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라고 하는 거 이제 설명 한번 보시면, 당연히 이제 행동 변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조건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 변화를 시키는 게 바로 강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조건화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화를 활용을 해서 개인 행동을 증가 또는 소멸시키는 행동 변화 방법을 우리가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반은 바로 스키너다. 물론 이제 손다이크도 있지만 손다이크는 너무 비중 있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온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학습이라고 하는 게 단순 자극 그리고 조건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강화를 통해서 결과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스키너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냥 강화 바로 시작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의 이론적 기반은 스키너라는 점. 자, 그다음에 이제 강화의 유형입니다. 강화의 유형.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의미를 당연히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행동과 결과의 관계는 네 가지다.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자극과 반응의 연계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극과 반응의 연계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덜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짚어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긍소벌부 또는 이제 적소벌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적극적 강화 또는 이제 긍정적 강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음영 표시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해줄 건데, 바로 맨 밑에 줄 보시면 자극과 반응의 연계를 강하게 만드는 강화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